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자, 원장님, 예. 의학 프로니까 예. 그제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예. 경산지 흉사인지 예. 뭐를 예.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 김민희가 예. 여배우가 예.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홍상수 감독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영화제 기간 내내 네. 또 수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자 인터뷰에서도 네. 김민희가 그 검은 드레스, 네. 예, 이 나시 드레스 위에 네. 홍상수의 자켓을 또 걸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지금 사진에 그래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뭐 한간에 네. 추측대로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다 그랬는데 예. 지금 오늘 주제는 이 중년 장년의 남성이 네. 왜 저렇게 사랑에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가. 아, 또 사람들은 엄청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저 댓글에 보면 99.9%가 비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 오히려 상을 받은 걸 보고 예. 신은 불공평하다. 신의 응징이 아니라 상을 줬다. 또 상이 자신들의 인생을 예. 다큐로 찍어가 예. 인생 극장으로 만들어서 예. 그걸로 상을 받아버렸다. 이번에 그 영화 예.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예. 한 여자 배우가 나이 많은 유부남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라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더라고요. 예. 뭐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글쎄 뭐 하여튼 홍상수 감독과 이 김민희 여배우의 관계는 아주 뭐 드문 경우죠. 보통 예. 뭐 5, 60대 되면은 이렇게 젊은 저렇게 더 유명한 여인과의 예. 로맨스는 뭐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들어본 바 있습니까? 아니 돈이 많은 회장님들이 뭐 젊은 여자 배우들을 거느리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우리 사회에 아 많이 나오고 뭐 회장님들은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뭐 예. 병원을 받았니 예. 뭘 받았니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수한 경우지 뭐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경우도 뭐 홍상수 감독은 워낙 또 뭐 미국의 유학파죠. 예,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아마 예. 이 예술을 전공을 예술대학을 나왔고 예. 또 시카고 예술대학도 나왔고 예. 그래서 아마 좀 가방끈이 긴 사람이죠. 시카고 예술대 조처가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맞죠? 예, 그 거기입니다. 그 학교 예. 굉장히 그 예술 분야에서는 예. 독보적인 존재인 그렇죠. 학교인데, 예. 그래서 뭐 그런 50대가 뭐 드물죠. 예. 그래서 뭐 또 능력이 있고 또 워낙 또 영화가 예술성이 있으니까 예. 김민희 같은 배우가 또 이렇게 매력을 느꼈겠죠.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럽지는 않습니까?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요. 아, 또 뭐 저기 사회적 체면을 의식한 발언을 하는데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냥 뭐 부럽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김민희를 보고요. 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뭐 연기도 못하고 예. 키만 멀중하게 크고 예. 무슨 가끔씩 무슨 패션 화보나 찍고 예. 저 직업이 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 화차 봤습니까? 화차 이 여자 감독 뭐야 그 여자 감독의 영화 화차라고 중간에 뭐 들어있죠 화차가. 그 어떤 이성균입니까? 이석균입니까? 아, 예, 이승균, 예, 예. 이석균, 예, 예. 예, 이성균이가 콧소리 잘 하는 나는 사람. 배우가 예. 그 한 여자를 만나가 사랑에 빠졌는데 여자의 좀 과거나 이렇게 미스터리기는 해요. 예. 예. 그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사라져 버린 거야. 아, 그걸 이제 추적해서 가는데 본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의 그 예. 원작이 일본의 소설이에요. 예. 소설이 화차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이 금융 위기로 버블로 이렇게 일본 사회가 채무 예.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 자신의 그 채무를 감당을 못하니까 예. 또 뭐 연대 보전 가족과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하니까 예. 아예 그냥 신분을 세탁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 협박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예.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남자가 결국 추적해서 그
언제까지 가지만 불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결말이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여자가 죽는 걸로 아마 자살하는 걸로 어. 결론이 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기력이 좀 좋아졌나요? 네, 이 예. 출중하게 발전했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죠. 미모는 별로 뛰어나지 않잖아요. 코가 약간 예. 작아 보이죠. 얼굴의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예. 물론 뭐 그분도 뭐 저를 안 좋아했지만 저도 뭐 그런 스타일은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이쁘다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예.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연기력이 좀 늘었다.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가씨입니까? 예. 예.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는 재밌더라고요. 아가씨. 그 아가씨는 거의 저기 박찬욱 감독은 뭐 과거에 보면 이런 만드는 영화들이 예. 그 박찬욱 감독이 그 뭡니까 송강호하고 나와가지고 또 했던 그 뭡니까 배신이야 배신? 그건가요? 예?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저기 뱀파이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부. 그것도 재밌었죠. 신부입니까 그게? 제목이 뭐 뭔지 모르겠는데 신부가 이렇게 타락하고 뭐 그런 예, 거죠. 그거 예. 거기 영화도 봐도 예. 그렇고. 소위 미장센을 잘 하는 네, 그런. 그런데 예. 이번에도 그 영화에 보면 아가씨에 보면 그 미장센이 출중하잖아요. 출중하더라고요. 그 일본에 있는 예. 건물에 그 집 있잖아요, 집. 그 일본에 있는 예, 그 건물이었나요? 일본에 있는 실제 건물에 가서 찍었고요. 좋더라고요. 또 다른 건물들은 그 한국의 오래된 네. 일제시대 때 건물 가서 또 찍고 이렇게 나눠서 찍었다고. 아주 화면이 아름다웠어요. 미장센에서는 아주 탁월했고 지금 예. 북미 지역에 예. 박찬욱 박씨입니다. 박씨 예. 맞습니다. 박씨. 이야기 끝나기 전까지 그 기억을 모아내면 치매 걸린 두 사람의 예?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 거기 보면 예. 이 뭐 레즈비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의 소설을 이렇게 따왔다고 하는데 네. 그 여러 번 영화로 된 건데 음. 결국은 거기 김태리라는 여자 배우하고 김민희가 레즈비안이 되어서 도망가죠. 탐욕적인 예. 이 결혼할 사람과 네. 또 주변을 다 사기꾼들을 한탕 미기고 그렇죠. 도망을 가는 이야기인데 예. 그 영화에서 보면 완전히 성에 대해서 네. 그 일본의 과거의 그 뭡니까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성에 대해서 김민희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섹스 소설을 음서죠. 음서를 읽는 장면을 보면 예. 좀 뭐를 느끼십니까? 그냥 뭐 저는 상당히 미장센이 뛰어나고 독특한 영화구나. 그리고 또 뭐 역시 일본 사람들은 좀 약간 변태적이구나 그걸 느꼈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박찬욱 감독은 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했을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욕 들을까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이 일제 시대 때 독특한 어떤 그 세계말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데카당스. 아니 그게 있죠. 2차 세계 대전에 패망이 흐름이 이렇게 찍고 그 일본 문화에 보면 항상 활짝 폈다가 죽는 이 찰나의 이야기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그 의사 선배들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일제 시대 때 겪은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선악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데 이런 어떤 선악을 초월한 어떤 상대주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어떤 악함에 대해서도 미를 추구하는 그 이상시인 있잖아요. 이상시인. 그런 류에 대해서 어떤 특유에 대한 미의 단미주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심취한 게 죽음을 앞둔 이 대패미라든지 찰나미야. 그리고 그걸 소설가 랭보를 다룬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에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기 말이라든지 또 전쟁의 직전이나 직후라든지 또 해밍웨이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거기 보면 프랑스 파리에 요즘 같으면 클럽을 중심으로 바를 중심으로 이 예술인들이 모여서 대표적인 그런 게 있죠. 데카당스 하는 걸 나누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드나잇 인 페리스라고 이제 그 현대물에도 그게 나오죠. 찾아가는 게 나오죠. 우디 알렌 영화. 우디 알렌도 있고 또 이제 코 블루 튀어나온 그게 그 영화 감독이 우디 알렌이 주연 감독을 했죠. 그래서 우디 헤럴슨이 또 주연을 했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이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아주 그 퇴폐적이고 단미적인 좀 그런 걸 좀 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본이 또 원래 타이머 보나 지진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주기적으로 지진이 난대요. 뭐 사람이 지진, 쓰나미, 예, 뭐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 봉건 예, 이 영주니까 사무라이 뭐 예, 툭하면 칼로 죽이고 지역의 번끼리 영주들끼리 툭 하면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데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도 자기들 사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하고는 많이 좀 정서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예, 사쿠라, 불꽃, 예, 또 그 이 하나비, 불꽃 예. 두 개 다 꽃은 꽃인데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이렇게 네. 했다가 또 네.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카미카제. 예. 예? 그대로. 태양의 제국입니까? 그 영화 스티븐 있었죠. 스필버그의 그 영화에 보면 예, 홍콩을 그 이렇게 점령하는 네. 이 일본군 예, 그 속에서 이제 일본 그 이 카미카제로 예, 일본 네. 이 어린 이 소년들이 예. 그 제로기를 타고 자살을 가는 장면을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석양 앞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예, 그래서 일본 문화가 이런 네. 찰나적인 미학이라는 측면이나 예, 일종의 또 데카당스한 태폐미나 예,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예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많이 끼쳤죠. 지금 예.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한다는 이 사일런스입니까? 네. 하는 그 일본의 이 포교를 하러 왔던 신부들 예, 이야기 그것도 일본식의 어떤 미장센이 그렇게 담겨 있다. 일본의 미술이나 판화 같은 게 그 유럽의 뭐 고호나 뭐 마티즈 이런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그 화가들이 일본을 많이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 와보는 게 소원이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예, 일본의 그 어떤 이런 특유한 일본 사회의 그 문화 예, 또 그 문화에서 이 사회 의식이 배경이 돼서 깔린 문화의 어떤 이 보편성 이런 것들이 예술에는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이 그거에 캐치해가지고 아마 굳이 무대를 일제 시대 때 일제 말에 예. 예, 일본어로. 왜냐면 그 줄거리는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조선 시대도 할 수 있고 일본 시대도 할 수 있고 현대 한국어도 현대에서 할 할 수 수 있죠. 있는데 뭐 오페라 같은 걸 보면 뭐 춘희 같은 것도 이 현대로 해가지고 많이 각색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건데 굳이 일제 시대를 한가 보면은 그 박 감독이 역시 좀 그런 그럼 현대 한국어로 해서 국회의원, 예, 장차관, 예, 재벌 회장님들이 쭉 앉아 있고 예, 그 이쁜 여성 하나가 음서를 읽고 예. 네? 성기를 갖다가 막 나열하고 이러면 예. 우리나라하고는 정서가 안 맞죠. 우리나라는 음주 가문을 즐기기 때문에 그냥 룸사롱 같은 데 달라붙는 우리가 칸막이 문화잖아요. 예, 그런 거를 대중적으로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틀립니다. 일본하고. 예. 예. 그 일본 영화는 그 일제 시대 때 실제 있었던 사건, 예. 기생 한 명이 예. 그 이 기종 남자하고 이렇게 이 성관계를 하고 예.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실제로 목을 졸라 죽인 살인 사건 그걸 그렇죠. 담은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에는 보면 실제로 선교를 하고 예. 이 배우가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 영화 맞죠? 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예. 박찬욱 감독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예. 유명 감독 예. 대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예. 유명한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예. 뭘 하나 보여주면서 예. 자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로 일찍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칸느 영화제에서 2등상을 받은 거죠. 네. 좋은 영화죠. 예,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막 박찬욱 감독이 이건 예술이야. 어? 이거 뭐 너네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예. 좀 심오한 삶과 욕망을 다뤘어. 예.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일정하게 보러 가야 되는 그런. 근데 뭐 박찬욱 감독은 그래도 저 홍상수 감독보다는 덜 난해하죠. 그래도 뭔가 좀 이장센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죠. 홍삼수 감독의 영화를 모르네요. 저는 홍삼수 감독의 영화를 한 3분의 2는 봤습니다. 예. 다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홍 감독이 뭐가 대단한가 하면 예.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홍 감독이 이 보면 예. 홍 감독의 첫 영화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죠. 그 영화. 예. 예. 그 영화 이영경이가 나와요. 네, 그렇죠. 바람 피우는 마누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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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홍상수 감독은 그야말로
이 인간이 겉으로 보면 이 멀쩡해 보이는데 이 실제로 한꺼풀만 벗기면 학식,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신분 뭐 이런 거는 다 껍데기고 비루한 욕망에 사로잡힌 보잘것없는 허접한 인간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선악설.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계속 반복을 해요. 거의 모든 영화가 크게 돈 안 들이잖아요. 남자 한 서너 명에 여자 한두 명 나와가지고 저 여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렇죠. 여자를 먹는 데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해야 그 영화에 좀 더 그 그 여자는 주제가 어떻게 그런 거죠. 내숭을 떨어볼까. 이제 이 속에서 돌고 도는 위선, 가식 이런 부분들을 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오버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슨 술집, 뭐 방, 뭐 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롱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제작비가 거의 그렇죠. 한 3, 4억밖에 안 된다. 그걸 비슷하게 표현한 게 이제 박하사탕에 보면은 그 이창동 감독 그 흐린 술집에서 이렇게 이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감독들이 그 특유의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상수 감독은 또 유명 여자 배우들을 또 유명 남자 배우들을 출연시켜가 또 여자 배우들을 거의 가슴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배드신을 또 찍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페이도 적게 주면서 자기 영화에 불러다가 이렇게 이 활딱 벗기면 욕을 대기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유명 여배우를 영광으로 생각한다. 홍 감독한테는 그러려고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배우들이 여자 배우들이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배드신을 많이 찍고 했죠. 예술이니까요. 예술과 외술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추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또 홍 감독의 또 의외로 팬이 많습니다. 골수 팬들이. 그래서 생활의 발견 이런 거 보면 유명한 여자 배우들의 그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극장전에 보면 또 음지연이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또 봤네 많이. 저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다 봤죠. 그런 영화는 항상 또 TV에 많이 여러 번 틀어줍니다. 토요일 날 오후쯤에 심심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딱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보면 딱 좋은 영화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그래 뭐 저는 또 이렇게 그 고수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워낙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또 제가 또 사고방식이 또 홍 감독과 비슷하니까 뭐 비슷한 사람의 영화 만드는 거니까 뭐 생각이 내가 비슷하네. 별로 신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저기 보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에 보면 이 김민희가 지금 그때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이 가식에 찬 여자 화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또 스캔들이 이제 아가씨 영화 개봉할 때쯤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가씨 영화가 124억인가 들였고 박찬욱의 회심의 작품이다 이러는 바람에 아가씨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언론들이 알고 있다가 아가씨가 어느 정도 흥행이 된 뒤에 터졌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야기. 아가씨는 흥행 성공했잖아요. 한 340만 명 받고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는 뭐 설국열차하고 이게 제일 흥행을 한 두 영화일 겁니다. 흥행을 했죠. 지금 미국에서 이 영화가 상영관을 늘려가면서 흥행이 잘 되고 있대요. 상당히 좀 새로운 독특한 한류로서 지대한 외국 활동을 하고 있네요. 사실 그 베를린 영화제라는 게 대단한 영화제 아닙니까? 세계 3대 영화제인데 그래서 주연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경사죠. 근데 좀 별로 그렇게 각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현 씨가 80년대에 시바지로 그 임권택 감독의 그렇죠. 시바지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받았다.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 전에 이제 저기 뭡니까 아재 바라아재입니까? 그걸로 모스크바 영화제 가서 또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모스크바 영화제는 요거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지니까 3대 영화제는 아니고 할리우드는 이 뭡니까 아카데미 영화상은 미국 국내상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잔치죠. 세계 영화제라는 안 부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예. 이제 우리 누굽니까 전도연 씨가 예. 이거 뭡니까 이 장동 감독 영화 그 밀양으로 예. 여우 주연상을 받았죠. 아 밀양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아니 상 받은 영화는 다 좋은 영화다 그러네. 딱 그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밀양에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전도연 씨가 이렇게 절망하는 게 자기 살인자가 난 당신 용서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를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열받아 하잖아요. 굉장히 아니 하나님한테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면회를 가니까 예, 자기 딸을 유괴가 죽인 그렇죠. 그 유괴살인범을 자기가 용서해주러 갔는데 하나님 용서했다.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한 걸로 생각한다 이러니까 이제 그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 종교 문제에서 가지고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저 양반이 상당히 좀 뭔가 이 깊은 곳에 때리는 그런 게 있구나. 그 감동을 받는. 그것도 원작이 유명 소설이죠. 이청준 씨의 소설일 겁니다. 그런가요? 그건 예,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제하고 네. 김민희가 상을 받은 거하고 또 일맥상통해요. 지금 어제 김민희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신은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하냐. 처벌을 할 자에게 상과 영광을 주다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데카당스 귀착되는데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겪은 선배들의 말씀이 선악이 어디 있노? 근데 그때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이제 제 동기 중에 이제 불교 남방 불교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한 2, 3년 쉬면서 이제 미얀마에서 막 참선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동창의 주장은 선악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이 선배님은 세상에 선악이 어디 있어? 한참 더 설전이 벌어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박찬욱 감독도 또 지금 이 홍상수 감독도 아마 대화를 해보면은 선악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의 주제보다 사실 그걸 더 집착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인간의 욕망, 네? 욕망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어떤 행동이 다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그 욕망 중에 또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 성적인 욕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받기로는 성적인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야.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불교에서는 항상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야. 그게 나쁜데.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왜 굳이 천주교에서나 불교에서는 그 인간의 기본 개신교에서는 또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분들은 뭔가 이게 보통 생각하는 데 대한 그걸 깨트리고 싶어 하고 그 예술가죠, 예술가.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쯤 되면 욕망이 신부나 스님이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넘보는 주제.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진화 심리학 보면은 홍상수 감독 말이 맞긴 맞아요. 이게 우리가 영장류가 포유류 중에서 일부 일처하는 포유류가 거의 없어요. 조류는 해요, 조류. 학이나 이런 원앙새 이런 것도 대부분 일부 일처인데, 근데 이제 그게 진화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딱 보고 암컷들이 아주 건강한 수컷을 보면은 유전자를 결합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또 돌려서 보면은 또 이게 크게 나쁘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일처제라는 인간의 이런 어떤 이 사회 제도가 모노감이라 그러죠. 모노감이. 그러면 폴리감이라고 다운제. 그러면 사실상으로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나 이것이 욕망에 더 근접하는데 사람이 이제 이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그걸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남자가 만들어낸 제도죠.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 의대 교수 제 친구가 또 이제 주례를 하더라고요. 그 주례사 중에 이제 귀담아 들을 말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결혼 제도라는 것은
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도래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시 시대 때는 일처 다부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그 모계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농경 사회로 이렇게 되니까 권력이 남자한테 집중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은 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한테 이렇게 매력이 가니까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만드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는 붙들어 매놓고 예. 힘이 있는 남자들은 집에 붙들어 매놓고 자기는 밖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까? 그것도 일부 힘 있는 자한테 국한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한 부분은 예. 너는 죽으라고 가서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예. 여자는 남의 자식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일부 일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유전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면은. 네. 예. 그 킨제이 보고서 보면은. 미국에서 얼마 전에 거리에 예. 이 입간판에 이 광고에 예.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에서 예. 예? 이 진짜 너들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봐라 예. 하고 이렇게 써놨다가 예. 난리가 났다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죠. 예.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이게 이제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다 이게 드러나거든요. 발가락이 닮을 수도 있죠. 예, 발가락에 또 뭐 그런 김노현 소설인데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데 이제 여자가 이혼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 돈만 벌면은 그냥 막 탕진하고 돈도 안 모으고 여자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근데 진화 심리학 책을 보면은 이게 너무 의학적으로 가지 말고 예, 의사시라고 그러면 듣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좀 이해를 하자. 우리는 저기 욕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예. 근데 지금 홍상수가 올해 60살이잖아. 아니 60년생이다. 60년생. 아, 저보다 어리군요. 그러면 예. 58입니다. 대단하네. 근데 뭐 댓글에 보면 욕하는 사람들이 홍알배 이래요. 8건 아니죠. 이제 뭐 58점 한참 나인데. 예? 예. 김민희가 84년쯤 될 거예요. 아, 82년생이네요. 82년생. 대단하네요. 82년생이니까 예. 홍상수는 60년생. 그러면 김민희하고 홍상수는 예. 22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게 있죠. 미국의 이 유명한 영화 감독 우디 알렌이 예. 이제 미아 페로우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 유명합니다. 미아 페로우는 미아 페로우는 처음에 프랑크 시나트라하고 결혼했어요. 아, 그렇나요? 근데 프랑크 시나트라가 너 배우 하지 마 이랬어요. 예. 그래서 애를 안 낳고 이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아 페로우가 이제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 프레빈 유명한 지휘자. 지휘자 유명하죠. 그때 이제 입양을 했던 애가 이 순이에요, 한국계. 그때 입양 초과 쿼터가 있어가 집마다 2명을 못 한다는데 미아 페로우는요. 안드레 프레빈하고 애를 쌍둥이 남자애를 둘이 낳고 또 우디 알렌하고 서희 낳아서 총 자기가 5명을 낳고 입양을 8명을 했어요.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안드레 프레빈하고 사이에 있을 때 순이를 낳는데 순이가 그때 이제 성이 순이 프레빈이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안드레 프레빈이 또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우디 알렌하고 만난 겁니다. 그 미아 페로우가요. 그 우리 저기 원장님이 이야기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나왔어요. 위대한 개츠비. 맞아요.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네, 맞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을 때 그때 여자 주인공이 미아 페로우예요. 여러 번 봤죠 제가 미아 페로우. 연기력이 좀 별로던데요. 그래도 미아 페로우가 좀 생기기는 좀 못생겼어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이 로즈마리 차일드인가 해가지고 악마의 시라는 영화 있잖아요. 로만 폴란스키. 그건 안 봤습니다. 아주 엑소시스트를 원조격이 되는 지금도 그 영화는 일종의 뭡니까 호르물 내지 그 기독교의 어떤 악마 부분들을 다룬 그런 영화 계통 컬트 영화에서는 최고봉의 영화로 오컬트 영화라 그러죠. 오컬트 영화. 그래서 최고봉의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부인이
그 악마의 시 영화를 본 추종자들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젊은 애를 건드렸다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면 체포돼서 못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이야기가 자꾸 번지는데 어쨌거나 이 순위 프레빈이 이제 데리고 미아 프로는 이렇게 우디 알렌하고 붙은 순위 프레빈 빼고는 12명을 다 키웠어요. 그 내성마비부터 이렇게 장님도 있고 그래요. 훌륭한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 이혼 남자를 3번 만나는데 지가 잘못한 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데리고 애들 다 데리고 우디 알렌하고 만나서 사는데 그 중에 순위 프레빈 딸하고 입양한 딸하고 자기 의붓 아버지하고 붙은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35살 차이에요. 그래서 홍삼수 감독이 그때 이 우디 알렌이 영화를 하나를 찍어라. 그걸로 지금 위기에서 그 영화 이후에 순위 프레빈과 우디 알렌을 욕하던 것들이 좀 사라졌다. 이래가지고 홍삼수 감독도 이번에 이 영화를 찍어서 상을 받은 것도 결국은 이런 부부 영화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좀 있어요. 특징이 보면은 우디 앨런이나 홍상수 감독이나 보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력이 되게 셉니다. 의외로. 막 그 헬스클럽하고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있죠. 또 이렇게 무용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색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운동과 어떤 댄스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성적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요. 근데 우디 앨런이나 뭐 얼마나 보기에 초라합니까? 전혀 뭐 그런 거 안 좋을 것같이 생겼잖아요. 왜소하죠. 예. 근데 주위에 제가 쭉 경험상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색을 밝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 세상에 성공한 예. 4, 5, 60대 남자들이 왜 저런 어떤 이 사랑 하나에 가정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빠져드느냐.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이 본능적인 욕망이 사랑을 갈구한다. 그 사랑이 뭐 쾌락이든 감성이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코엘료 노벨 인문학상을 받은 코엘료도 불륜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다. 이러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사람이 자고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남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또 성공을 하면 또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연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가지니까 또 빌 클린턴. 예. 또 여인들이 또 이렇게 성공한 남자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는가 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사랑이나 이런 부분은 이 외모와 또 상대방의 이 성적 상징, 뭐 남자 같으면 체격이 좋고 젊은 남자, 여자 같으면 미끈하게 빠진 젊은 여자 이런 부분이라 그러는데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어떤 미끈한 거나 이런 걸 좀 관심을 두겠지만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뭐 홍 감독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미모가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남자의 능력이나 어떤 인품, 유머 이런 걸 보는 거로. 그럼 김민희는 홍 감독한테 뭘 봤을까요? 어떤 예술가적인 능력을 본 거겠죠. 사실 영화의 예술성은 대단하잖아요. 어제 그 인터뷰에서 수상 이후에 그제 인터뷰에서 나는 상업 영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딱 그려버리대요. 아, 김민희 배우가요? 네. 근데 김민희도 지금 이번에 이 일로 이제 이 뭡니까? 한국에서 사실 대규모 이렇게 상업 자본이 투자된 영화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고 왜냐면 전 국민이 안티인데 그 다음에 또 이 영화 이외에 CF 물론 모델이니까 CF를 많이 찍었잖아요. CF 모델이 될 가능성도 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민희는 홍 감독과의 이런 어떤 관계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김민희가 지금 보면 37쯤 됐겠네 우리 나이로. 근데 원래 뭐 김민희 배우는 또 많은 연애를 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조인성도 있고 뭐 유명 남자들하고 뭐 두루두루 잘 만났죠. 그러니까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뭐 그동안 또 돈도 좀 모아놨겠죠. 그래서 사실 뭐 돈이 또 뭐 어느 정도 모이면 뭐 난 차라리 이분이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 돈에 크게 뭐 몇백억 몇천억 욕심이 없이 나는 이 정도 벌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술에 대해서 놀아냈다.
그 점에서 뭐 그렇게 욕할 건 없죠. 그럼 지금 이번에 이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응징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해서, 아니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현실 탈출에 대해서 그 김민희가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질투를 해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욕을 하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자기의 지위도 떨어지고 CF도 떨어지고 다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히려 이 사람 진짜 예술에 대해서 사랑하는구나. 정말 속물은 아니잖아요. 속물들은 막 작전을 짜가지고 재벌들하고 결혼하려고. 난 그게 더 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거는 맞는 이야기. 예. 근데 뭐 김민희 씨도 뭐 얼마든지 작전을 짜가지고 재벌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이걸 감추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었을 건데 솔직하게 탁 개방하고 물론 이제 그 부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뭐 별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뭐 욕할 것도 없죠. 다 각자의 자유인데요. 그러니까 뭐 자유다. 선악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뭐 선악을 좋다고 뭐 이렇게 고랄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크게 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인생이니까 그냥 내비둡시다. 뭐 우리가 안 내비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은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나치게 이 어떤 남의 일에 감정이입을 한다. 근데 김민희가 만약에 이 홍상수 감독과 이런 이 스캔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처음이죠. 베를린 영화제는 대단한 국가의 경사죠 이거는. 국가적 경사인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고. 근데 신문에 거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뭐 보도를 해도 또 스캔들 이야기가 또 좀 더 많고. 옛날 같으면 오픈카 타고 이렇게 막 손 들고 이렇게 막 우리 꽃가루 뿌려주고 그래야 될 일입니다. 이 베를린 영화제.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일단 공항에서 이거는 하고 꽃가루도 오픈카로 태워주고 훈장도 하나 준 다음에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돌은 돌대로 던지는 그렇죠. 꽃가루와 돌을 분리해서 던지는 이게 이 황금 사단과 뭐 이렇게 황금 공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베를린 영화제는 작품상이 금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상들은 은곰. 옛날에 김성호 씨라고 옛날에 마부가 그게 특별상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건 정말 이 새로운 한류, 이 예술 한국을 빛내줄 수 있는 쾌건데 너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예술은 예술, 또 분리는 분리, 좀 분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 영화에 보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가 이 애가 이제 여자 배우인데 나이 많은 감독을 사랑해가 함부르크 갔다가 독일 함부르크가 이 비틀스 영화에 보면 기록 영화에 보면 이 A Days 뭐 위크 이런 영화 있죠. 론 하우드 감독 영화로 작년에 개봉했습니다.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이 지하에 캐빈에서 하다가 함부르크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때 존 레논이 이야기하기를 세계 최대의 한락 도시였다. 함부르크가 이게 항구잖아요. 원래 독일 쪽이 좀 이렇게 큰 온천에 소위 말하는 그 지검선들도 있고요. 별로 거기는 매춘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독일에. 상당히 그 점에 있어가 좀 개방적이더라고요. 독일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프랑크푸르트를 갔었는데 2번 갔나? 참 프랑크푸르트가 환락의 도시더만요. 별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그 역전 앞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총각 1위와 이런 거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곳곳에 뭐 또 온통 뭐 이 섹스와 관련된 샵들이 있고 대단한. 저는 근데 못 봤어요. 프랑크푸르트 역전 앞에 뒤에 쭉 역전 건너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골목이 전부 그런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좋은 데만 갔구나. 뭐 콘서트장 이런 데만 갔죠. 다리만 건너고. 나는 항상 뒷골목을 이렇게 그때 하루만 있어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외국 가서 이제 그런 걸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독일은 어떤 그 공창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독일 게르만 문화권 네덜란드가 또 암스테르담에 가보셨죠? 그건 안 가봤는데. 암스테르담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거기 다음 광장이라고 제일 중심가. 그 뒤에를 가보면 운하 쭉 있는데요. 운하 사이에 골목골목이 막 끝도 없이 있는데 그 공창이 세계 최고의 공창이 암스테르담 아닙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거기 가면 또 섹스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와요. 또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절대로 한국말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이 알아볼까봐. 예. 근데 한국 사람은 또 오히려 많을걸요. 많은데 절대로 한국말을 잘 안 해요. 예. 그냥 보기만 해요, 열심히.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 세계 조류가 역행되게 그 우리나라만 또 요즘은 안 그렇게 전주 그때 두시는데 요즘은 제주도 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인데요. 예? 불법이잖아요. 매춘이. 아니, 이 섹스 방문가. 그건 뭐 그렇게 점잖하게 해놨죠, 뭐 여러. 예. 근데 암스테르담을 안 가보셨구나. 예, 그건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쪽이나 이런 데서 마약도 이제 대마초나 이런 건 다 마약 합법적으로 공원에서 주사기도 이렇게 소독한 걸 다 배치해놓고 의외로 또 그런 게 이 그런 마약과 불법적인 섹스의 확산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예. 네? 사랑과 쾌락에 빠지느냐 예. 안 그러면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재미없이 사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의외로 사람들 사이에 많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책이나 이렇게 뭐 저 여행을 해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묻는 거 답을 했어야지. 지금 중년의 50%가 홍상수 이해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뭐. 그러니까 댓글로 보면 전부 욕을 하는데 네. 익명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절반쯤이 이해를 한다. 아니 근데 댓글로 욕하는 내용이 뭐 내가 안 봤는데 댓글은 제가 뭐 한마디로 곡상년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교활하게 뭐 이렇게 막 작전 싸가지고 순진한 것처럼 막 저 돈을 탐해가 재벌하고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것보다 순수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일단 예, 순수해 보이던데 저는. 예. 우리가 예. 이 예술과 예. 또 자신의 인생과 이게 뒤섞여 버렸어요. 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자기가 만드는 영화가 저것들 실제 이야기고 또 그 영화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냐 극영화냐 다큐냐 다큐멘터리냐 밤의 해변 아직 개봉 안 됐죠? 네? 개봉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을 안 했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개봉이 됐나요? 네, 외국에서는 지금 이번 영화제에 출품하고 언제 곧 개봉을 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그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뭔가 예술성이 있으니까 상 준 거 아니겠어요? 그 홍상수 영화가 한때는 너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가 네. 비슷하게 그냥 어디 지방으로 남자 하나가 갔다가 친구 만나서 술 먹다가 여자 한 명이 압석을 하고 예. 그 여자를 좀 꼬드겨 보려고 예. 이렇게 막 애를 쓰는 예. 그 똑같은 동어 반복이다 해서 예. 그 참 인간의 욕망을 너무 저렇게 이렇게 한두 번 이야기하면 되지 맨날 똑같은 그런 걸 배우만 그렇죠. 바뀌어서 하냐 이랬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사랑의 본질을 좀 탐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 성공- 영화가 성공했으니까 이거. 계속 떠들잖아요. 예. 주저. 아 이거 봤습니까? 밤에 아니 이런 영화가 아니라 홍상수 영화가 예. 대부분이. 그래서 대화 위주죠. 대화 네, 위주. 그러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번에 보면 그 뭐 부크상입니까? 그 저기 소설 한강 예. 그런 그 상에 이렇게 받을 때도 보면 번역이 문제라지 않습니까? 아, 근데 한국 영화에서 그런 비리비리한 욕망을 예. 욕까지 섞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라. 그걸 외국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 한국 정서를 번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웃고 평이 좋았다는 거예요. 영화 보고 평점이고 상당히 막 높았다 8점대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훈장 줘야 됩니다. 예술 훈장. 네. 나라에 국격을 올린 예국자네요. 자, 그러면 예. 곤장은 곤장대로 그럼 뭐 아 본장도 무슨 때릴 사람은 뭐 예. 알아서들 각자 때리고 그냥 댓글에서 또 그 사람들도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네. 댓글에 요새 뭐 북한은 명예훼손해가지고 뭐 벌금 10만 아니, 원씩 뭐 물린다든지. 자유 영혼을 가져서 예. 네? 현대의 어떤 이 결혼 제도까지도 넘나드는 두 사람이 예. 뭐 비판했다고 해서 고소할 사람들도 아니겠죠. 어쨌든 뭐 최순실 씨보다는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 최순실보다는 훨씬 훌륭하죠. 예. 최순실 씨는 좀 그렇잖아요. 이분들 뭐 별로 욕할 거 없어요. 예. 더 나쁜 네. 사람들 많은데요. 오늘의 우리 이제 일부 결론은 예. 김민희와 홍상수는 예.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뭐 욕할 것도 아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 그렇죠. 개인의 문제죠. 네, 돌은 알아서들 개인적으로 댓글로 던지고 예. 인정할 거는 인정도 해야 된다. 저도 베를린 영화제 대단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네, 예. 이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예. 자,
우리 이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 원장님 요즘 예. 베를린이요. 예. 클럽으로 유명한 거 알아요? 몰랐네요. 클럽으로 무슨 나이트 클럽? 젊은 애들 가는 클럽 문화, 지금 홍대 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베를린에 그런 클럽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예, 과거에 그 동독 지역에 브란덴부르크 문 인근에 예, 거기 보면 이 국경지대라가 장벽 근처라가 예. 그러한 집들이 사람도 안 살고 막 이렇게 버려진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특히 통일되고는 더 그랬는데 그런 거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갖고요 클럽으로 만들었어요. 북경식이네요. 북경의 공장지대를 네. 예술촌으로 만들듯이. 그래서 이 베를린의 클럽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는 예. 그런 것이 유럽 젊은이들 또 한국 좀 세계에서 좀 논다라는 젊은이들의 일종의 성지처럼 됐습니다. 몰랐죠? 독일이 의외로 또 그런 자유로움이 있네요. 독일에 보면 이 네.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독일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근엄하고 예. 농담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우리가 히틀러 영화에서 보는 엄격하죠. 엄격한 독일 사람인데요. 예. 그게 이 축제가 보면 독일에 굉장히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카니발, 페스티벌. 예. 그거 왜 했겠습니까?